그리고 방금도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했는데 스님이 사전을 가지고 좀 찾아보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또 책하고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계속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듯이 얘네들이 품사도 원래 있던 걸 아예 없애버리기도 해요.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건 주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에는 현재 처지에서는 우리가 사전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런 접속 부사들, 문장 부사들 선생님이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 찾아봐라 했는데 찾다 보니까 품사도 그게 부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외워야 돼요. 명사라고. 방금도 우리 친구들이 만일, 만약 이런 말을 물어봤는데 만일 뭐뭐 한다면 이거 분명히 부사거든요. 그런데 사전에서 아예 그 부사로서의 용법을 빼버렸어. 그리고는 명사라고만 나왔다면 그리고 항상 조사를 붙여서 만일에 그죠? 만일의 이런 식으로 썼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명사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사전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이제 선생님이 또 그 변화된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선생님 설명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물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또 어쩔 땐 사전이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 근데 지금 그 만일과 만약도 솔직히 말하면 사전이 잘못됐어. 그런데 그렇지만 사전에서 그렇게 명사라고만 굳어놓으면 그럼 이제 시험에는 못 내요. 결과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서 또 확인해보고 또 스님한테 질문도 해주고. 자, 봅시다. 거기 지시부사에서 이리, 그리, 저리는 부사가 맞아요. 현재 사전에서도. 그런데 그 밑에 여기저기 거기는 부사로 취급을 안 해요. 지금 사전에서는. 얘는 그냥 대명사로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거기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저기 거기가 뒤에서도 또 설명하겠지만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부사일 수도 있고 대명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이게 표준국어 사전에서 아예 여기저기 거기를 부사로서는 용법을 안 써놨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대명사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그리, 저리가 원래는 이것도 이리 뒤에 로가 오면 이리로 하고 조사 로가 왔으니까 그때는 대명사고 그냥 이리 와라 할 때 이리는 부사고 이렇게 공부했거든. 그런데 아예 그 표준국어 사전은 이리로를 하나의 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로를 줄임말이 일이라는 이런 무식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만든 애들을 팰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걸 반박할 수는 없고 외워야죠. 그래서 이리, 그리, 저리는 뒤에 로가 와도 똑같이 이리로의 준말이 이리, 저리로의 준말이 저리, 그리로의 준말이 그리. 그러므로 이리, 저리, 그리는 절대 대명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사로만 쓰이는 거죠. 됐습니까? 또 그것의 줄임말 요리, 고리, 조리는 주로 구어체에 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고 오늘, 어제, 그제, 내일, 모레 이런 말들은 이제 부사도 있고 또 명사도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이리 와서 할 때 이리 부사죠. 그리 말고 그리 부사고요. 또 누가 이리 떠드느냐 이리 부사로 뒤에 오다 말다를 꾸미는 거죠. 또 아무리 둘러봐도 할 때 아무리 부사로 둘러보다를 수식하고 그가 언제 귀국할지 물어보라 언제 뒤에 귀국하다를 꾸미니까 부사로 성분부사가 되는 거죠. 언제나 아무리나 이런 말들은 어떤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문장부사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 부정부사에 안과 못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요게 좀 초점을 둬야지. 안과 못은 부정부사야. 그러면 안 해, 못 해
반드시 띄어야죠. 왜냐면 뒤에 오는 서술어를 꾸미는, 즉 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안 해, 또 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못해. 문제는 안을 쓸지 못을 쓸지는 문맥에 따라 다르죠. 안을 쓰면 뭐예요? 의지고, 나 그거 안 해, 의지고, 나 그거 못해, 뭐예요? 능력이고. 그래서 이 안을 의지의 부정부사라 하고 못은 능력의 부정부사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문에서 배우겠지만 이걸 긴 부정문으로 만들면 하지 않다, 하지 못하다, 이렇게 긴 부정문으로 만들면 이때 뭐뭐 하지 않다는 품사가 부사가 아니라 뭐예요? 보조용언이죠. 그러므로 동사 뒤에 왔으니까 이 부정의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품사를 따라가니까 보조동사. 또 뭐뭐 하지 못하다 뭐예요? 보조동사로서. 앞에 연결음이 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못하다 해서 이 못과 안을 부사로 오해하면 안 되겠다. 그죠? 즉 반드시 앞에 연결음이 지가 와요. 지가. 그리고 이 지와 보조용어는 절대 붙일 수가 없죠. 근데 또 예외가 있지. 머지않아, 마지못해서. 머지않아, 마지못해서. 이런 말들은 예외죠. 예외적으로 즉 지 않다라고 지 못하다라고 보조문이 왔는데도 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붙였어야 되죠. 이건 이제 예외라 암기해야죠. 예외는 딴 거 없어. 암기해야지 뭐. 방법이 뭐가 있어. 그죠? 자, 그래서 머지않아 마지못해서의 경우는 붙여 쓰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부정의 보조용어는 띄어 쓴다. 그리고 서술어 앞에 오는 안과 못은 부정부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지. 안 되다, 못하다, 못쓰다. 아니다, 못쓰다는 아니고 못되다. 이런 말들은요, 이 자체로 한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과 못이 부정부사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맥을 통해 구별해야죠. 자, 요즘 얼굴이 안 돼 보인다 할 때 그 안 되다는 부정문이 아니고 안쓰럽게 보인다. 뭔가 좀 보기에 안 좋다라는 의미니까 붙여야죠. 그죠?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 반대말이 저런 된 놈이 있나?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못되다는 반드시 붙여야죠. 그죠? 또 영희가 너보다 못할 사람이니 영희가 너보다 못할 리가 있어? 그럴 때 영희가 너보다 할 리가 있어? 이런 반대말은 없죠. 그러므로 못하다는 비교문에 올 때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야죠. 그래서 안 되다, 못하다, 또 못되다 이런 말들은 한 단어인지 아니면은 부정부사가 온 건지 이걸 문맥에 따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128쪽에 부사와 다른 품사의 구별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두, 서로, 스스로라는 말은 조사가 뒤에 붙으면 명사고요. 조사가 붙어 있지 않으면
부사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서로는 부사지만 서로가 사랑한다고 가가 붙으면 그때는 명사입니다. 또 스스로 한다 할 때 스스로는 조사가 붙어 있지 않을 때는 부사지만 스스로가 한다 하고 가가 붙어 있으면 명사라고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왜냐면 내용은 똑같은데 조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이게 명사, 부사가 나눠진다는 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는 걸 기억하셔야죠. 당연히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품사의 통용이 일어나는 단어들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죠. 여기저기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아예 부사로서의 여기저기 거기는 사전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저기 거기는 대명사로만 외우면 되죠. 뒤에 로가 와도 마찬가지로 했어. 여기로 하면 역시 대명사야. 그래서 여기저기 거기는 대명사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 내일 어제는 뒤에 조사가 붙으면 그건 명사고요. 뒤에 조사가 없으면 부사입니다. 내일 만나자 이럴 때 내일은 부사지만 내일은 아버님 생신이야 하면 조사 은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명사다 이 말입니다. 이건 기억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금 어디 있니 할 때 어디는 부사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도 대명사만 사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니 했을 때 어디는 대명사로 따라서 부사는 빼버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사전에서 이 두 개의 품사를 모두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떨 때는 사전에 올라와 있다 또 어떨 때는 뺐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못 내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어디라는 말은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내일 또 여기저기는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리저리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좀 눈여겨서 봐야겠습니다. 자, 부사의 성격을 보면요.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제한합니다.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가끔은 다른 품사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활짝 피었다는 동사를 꾸몄지만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몄고 심지어 바로 옆이 할 때 바로는 명사를 꾸몄고 아주 세차 그럴 때는 관형사도 꾸밉니다. 됐습니까? 그럼 질문. 부사가 수식할 수 없는 건 뭘까? 거의 대부분 다 꾸미는데. 관형사도 꾸몄잖아. 아주 세차. 수사를 꾸밀 수는 없겠죠. 그죠? 다음.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건 뭐야? 체언이니까. 당연히 격조사는 결합할 수 없고 그러나 보조사는 얼마든지 붙습니다. 너무도 춥다 하고 도, 천천히만 할 때 만, 빨리를 할 때 를. 자, 이 를도 지금 현재 표준국어사전에서는 보조사 를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조가 아닌데에도 를이 써 있으면 아 이건 보조사구나. 됐어요? 체언이 아닌데 를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건 보조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물론 시험에는 안 냅니다. 왜냐면 를을 굳이 보조사까지 이해할 필요 없고 체언 뒤에 오는 을, 를은 목적격 교사니까 기억하면 되는데 이 경우도 봐. 빨리를 걸어라. 사실 를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 의미도 달라지지 않고. 근데 지금 표준국어사전에서 억지를 부려놨는데 그래서 스님도 거기다 메모를 해놓긴 했지만 이 를이
기능상 보조사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주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신 여러분들이 체온디오에 느리 오지 하고 의아한다면 그때는 보조사로 사용된 거다. 그 다음 부사는 전미사 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왜? 여러 명을 말할 때에는 그 말하는 대상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일부러 부사 뒤에 들을 붙여서요. 그러므로 어서들 오너라 그러면 청자가 여러 명이란 얘기야. 어서 오너라 하고 다르죠? 그래서 전미사 들을 붙여서 즉 여러 명임을 말할 때 그때는 부사 뒤에 전미사를 붙일 수 있지. 천천히들 먹어라 이러면. 근데 이게 뭐가 충돌하냐면 선생님 그럼 전미사 붙였으니까 이거 파생어 아닙니까? 분명히 파생어지. 근데 사전에는 없어. 천천히들 이런 말이 없어. 왜 그럴까? 이 복수의 전미사들은 굳이 사전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게 어떤 단어나 뒤에 들 붙이면 뭐가 되니까? 복수가 되니까. 원래는 파생어를 만들면 사전에 올라가야죠. 그렇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먹다에 희가 와서 먹히다 그러면 사전에 올라오죠. 그런데 이 들의 경우에는 안 올라와 있어. 특별한 희한한 케이스 아니면 안 올라와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들이 붙어 있으면 이건 여러 개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들은 조사가 아니라 뭐다? 전미사다. 이건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천천히들 먹어라 할 때 천천히를 형태에서 분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천이라는 부사와 희라는 부사와 전미사와 들이라는 복수 전미사로 구별을 해야 되고 천천은 또 천과 천이라는 두 단어가 만난 거니까 천과 천으로 또 구별을 해야지. 됐어요? 자, 봐봐. 얼음이 꽁꽁 얼었다. 그죠? 무조건 의성어, 의태어는 무조건 합성어야. 알았어요? 무조건 합성어야. 딸랑딸랑, 무조건 딸랑과 딸랑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그 아래 복수 전미사 들에 쓰임 해가지고 들은 셀 수 있는 명사와 대명사에 붙어서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복수임을 표시하지만 또 셀 수 없는 명사나 기타 다른 성분에도 붙어서 복수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들 오너라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상점에는 공책들이 많다. 그러나 빨리 물들을 떠오너라 이런 말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영어 문법도 그렇잖아. 그지? 가사명사, 불가사명사일 때 표현이 다르듯이. 그러나 너희들 빨리 물을 떠오너라. 자, 원래 너희들은 문법적으로 안 되죠. 희가 복수점이사야. 희가. 그러니까 이미 희를 썼으니까 들을 또 쓸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강조해내라고 너희 빨리 물을 떠오느라 이러면 이상하니까 너희들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문법 문제로 어법 문제로 냈을 때는 이건 올바른 문장은 아닌 거죠. 그 다음 우선 새 옷을 입어들 보느라고 이러면 입어보느라고가 아니라 입어들 보느라고 그러면은 화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반면에 우리는 하고 주어를 밝히면 입어보느라고 하고 들을 안 붙여도 여러 명임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을 빼고 우선 새 옷을 입어들 보느라고 하면 굳이 우리를 안 써도 그 대상이 여러 명임을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또 한국의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맑기로 유명하다고들 한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유명하다고 한다. 이렇게만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하고 주어를 밝혔을 때에는 유명하다고 한다 하고 반드시 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근데 이 들은요, 정말 초창기, 거기 보다시피 99년도,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초창기의 문법에서는 이 들의 용법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출제도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2009년도에 한글, 표준국어 대사전이 완전히 완성된 후에는 별로 그렇게 논의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들은 분명히 복수전미사로만 한정을 했고, 이런 말이 그렇다고 해서 체언 뒤에만 오는 게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 뒤에 들이 와도 그건 여러 명임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문맥상 여러 명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구별해서 써야 될 단어, 원래는 맞춤법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간간히 그러면 이때는 사이 간자, 명사 두 개가 왔으니까 명사가 올 때는 전미사 2밖에 못 오죠. 그래서 간간히 그러면 이건 이따금, 가끔이라는 뜻으로 간간히 들려오는 기적소리, 즉 가끔 들리는, 따라서 명사 간과 간이 만나서 전미사 이가 와서 부사 간간이가 만들어졌다면, 그 밑에 간간히는 간간하다라는 형용사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뜻이 전혀 다르지. 맛이 뭐야? 맛이 약간 짠 듯하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물을 좀 간간히 무쳐라, 이런 뭐야? 약간 짜게 무쳐라. 뭐 듬성듬성 무쳐라, 이 뜻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간간이를 써야지 간간히를 쓰면 틀리죠. 됐어요? 우리말 한글 맞춤법의 룰에 뭐가 있냐면, 명사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부사 전미사는 이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간간히 할 때 간은 명사지만 그 밑에 간간하다는 명사 간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간이를 쓸지 간간히를 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문맥에 따라서. 그렇죠? 다음. 갈갈이하고 소리나는 대로 쓰면 이건 가리가리라는 말의 준말로, 즉 여러 가닥으로 찢어진 모양을 말하죠. 그래서 바람이 갈갈이 찢어진 우산, 갈갈이. 그러나 리을 받침을 써서 갈갈이는 가을가리의 준말로서, 즉 올해 갈갈이를 잘해두어야, 명사라는 얘기. 가을가리의 준말로서 명사지. 그러나 그 위에 소리나는 대로 갈갈이는 즉 부사로서 여러 가닥으로 찢어진,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바람에 갈갈이 찢어진 우산. 우리 찢어지다라고 해도 되고 또 뭐도 되죠? 찢긴 하고 피동의 전미사 기를 써서 찢긴 우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갈기갈기 역시 여러 가닥으로 찢어졌을 때 갈기갈기, 종이를 갈기갈기 찢다. 그런데 발기발기는 이게 속이 드러나도록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속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편지를 아예 그 봉투를 찢어서 그 속 내용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발기발기 찢었다. 주로 종이를 찢어낼 때는 발기발기고,
반면에 천 조각 같은 걸 찢을 때는 갈기갈기 찢은 거고. 거저와 그저는 시험에 잘 나오죠. 거저와 그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저라는 말은 뜻이 뭐라고요? 공짜로, 조건 없이. 반면에 그저라는 말은 이유 없이. 그래서 잔치집에 거저 갈 수는 없다. 뭐 축하하는 선물을 들고 가야지 거저 갈 수는 없다. 이 자리에 그저를 쓰면 안 되죠. 거저. 반면에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그저 웃고 있다. 이때 그저는 이유 없이. 중요합니다. 거저와 그저의 구별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 건 눈여겨보세요. 다음. 그리고와 그러고도 참 자주 시험에 붙죠. 그리고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는 어떤 말도 붙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 없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러고라는 말은 가능하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는. 그래서 이 둘은 의미로 구별할 게 아니고 바로 뒤에 어떤 말이 붙을 수 있으면 그건 그러고고, 반면에 어떤 말도 붙어서는 안 되는 건 그리고예요. 그러고 보니지 그리고 보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고 앉아만 있으면이지 그리고 앉아만 안 되죠. 그래서 그러고는 그러하고 그렇게 하고라는 말이 준말이야. 그러니까 지시어야. 앞에 가리키는 말이 있어야 돼. 그는 술을 마셨다. 그러고 나서 잠들었다. 이래야지 그리고 나서 잠들었다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보는 글은 거의 다 그리고 나서라고 쓰는 거예요. 심지어 소설 같은 데서도 소설 가지면은 문법을 모르는 애들이 많거든. 그러면 어휘력은 좋은데 문법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의미가 차이가 없는 것들은 문법적으로 실수하기 쉽죠. 우리 우스꽝스러운이라고 안 쓰고 우스꽝스런이라고 쓴 소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소설가들은 정말 진정한 글 쓰는 사람이라면 사전을 곁에 두고 쓰지만 우리는 이 문법적 지식도 없으면서 시적 허용이 해가지고 자기가 문법적으로 틀린 걸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설가나 작가들 중에는 엉터리들이 많죠. 문장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양 놈들은 소설이든 시든 내용이 먼저가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 아니면 아무리 기발한 내용이 담겨 있어도 버려버린답니다. 근데 우리는 문법적으로 좀 엉터리라 하더라도 내용이 공감을 일으키고 정서를 일으키면 상을 주거든. 그래서 아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소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은연중 퍼진 거예요. 근데 서양 놈들은 자기 나라 국어 공부에 제일 좋은 자료가 뭐야? 문학이거든. 왜냐면 엄격한 문법 속에 쓰니까. 그러니까 문학책을 읽는 게 뭐야? 문법 공부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어휘의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서양 놈들 공무원들은요, 문장 구사력이 엄청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문법 훈련을 거쳐서 문장을 만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들어간 애들은 문법 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문장만 멋지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문법은 엉터리인데.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간, 또 최근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같은, 아니, 그리고 나서 같은 이런 엉터리 문장 안 쓰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도 문법에서 주의할 것들은 잘 공부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리고와 그러고, 그리고는 그냥 접속 부사야. 앞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거고, 그러고는 지시하는 거야. 앞에 있는 어떤 행위를 지시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고 보니 이런 말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접속 부사 그리고는 그리고 보니,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품사 구별이 아니라 문장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다음, 그러므로와 그러므로도. 이건 품사 문제가 아니야. 그러므로는 한 단어 자체가 아니니까. 즉 접속부사 그러므로와 그럼이라는 명사형의 조사의로가 온 것. 이건 의미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건 그럼이라는 명사형의 조사의로가 왔고, 이 의로는 의로서라는 의미니까 뭐라고? 수단 또는 도구를 말하는 거지. 그러나 그러므로라는 건 그냥 접속어일 뿐이고. 자, 예문 보면 그럼 매일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읽고 쓰게 되었다. 즉, 그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교육으로 이제 아이들이 읽고 쓰게끔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쳤다고 해서 반드시 읽고 쓰는 건 아니지. 됐어요? 가르쳤지만 읽거나 쓰거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므로라는 이유를 넣으면 안 된다고. 그것으로 읽고 쓰게 하려고 했다는 거지, 무조건 가르치면 다 읽고 쓴다,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 무조건 국어 문법 배우면 다 알아? 아니잖아. 대신 문법을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문법 지식을 쌓게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가르쳤다고 해서 곧바로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긴 그러므로 위에 걸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를 써서 말이 되려면 뭐예요?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현재 시제로 해야 돼.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한다. 자, 뭐가 맞겠어? 위에 거 아래 거 뭐가 맞겠어? 위에 거 맞겠어? 뭐가 맞겠어요? 당연히 공부한다고 곧바로 효도하는 게 아니죠. 이유가 아니잖아. 공부한다고 곧바로 효도야? 야,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몸이 아프셔서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해. 그 효도야? 아니죠. 이기적인 거죠. 그 선생님이 그랬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해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환경이 좋은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집에 부모님이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근데 너는 수험 공부한다고 여기서 공부한대. 나쁜 새끼죠. 알겠어요? 합격하면 뭐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조건 가서 일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당장 안 벌어도. 알겠어요? 우리 집이 건사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지.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네 용돈을 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래도 뒷바라지 해주니까, 형제자매가 해주니까, 아니면 네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게 있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지. 야,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공부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됐어요? 따라서 공부하는 게 곧바로 효도는 아니죠. 다만 이 친구는 공부하는 것으로 효도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도 아까 말했지만 정말 한 끼도 먹기 어렵다. 그러면 이건 이기적이고 나쁜 짓이죠. 이걸 알아야 돼. 공부만 하면 모두 올바르다? 천만에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됐습니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건 관심이다? 천만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왜? 끔찍할 수 있죠, 스토커로. 됐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는요, 어떤 것도 문맥을 딱 떠나서 그 자체로 옳고 그른 거 없습니다. 항상 뭘 봐야 돼요? 관계를 봐야 돼요. 그 대상과 또는 그 주변과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되면 그게 사회성을 결여됐다고 그러는 거야. 됐어요? 그걸 안 보고 그냥 나는 지금 올바르니까 이러면 꼴통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정말 예수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거기서 막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미친놈이에요. 안 어울리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그죠? 모두가 예배 드리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올바른 짓이죠. 올바른 행동이죠. 스님이 저기 어디 선사에서 혼자 복탁을 두드리며 고요히 좌선하고 있다. 올바른 짓이죠. 이 새끼 지하철에서 경로석 앉아가지고 또라이죠. 집단에는 소신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은 나라미다고 하면서 똥똥 미친놈이지. 그래서 나는 성경 들고 뭐 지하철 안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 예수님이 말씀 지금 뭐 예수님 말씀은 저랑 그 올바른 종교인이 아니죠. 어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은 투철한지 모르지만 또라이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항상 뭐야? 상황에 어울려요. 자, 예쁜 원피스를 입었어. 상황에 맞으면 뭐야? 아름답지. 그 아이를 돋보이게 하고 그 여성을 더욱 돋보이게. 그러나 상황에 안 맞으면 뭐예요? 욕먹죠. 장례식장이야. 순백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알겠어요? 꽃까지 들고. 빨간 목걸이에. 알겠어요? 그래서 활짝 미소를 짓고 장례식장에 들어서. 또라이지. 됐습니까? 표정도 그런 거야.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검은 드레스. 그리고 눈 밑에 빨간 립스틱으로 눈물 자국까지 뻘겋게 해놓고 피에로처럼 복장을 하고 울상을 짓고 들어와. 그거 또라이지. 결혼식장에 안 어울리지. 그래서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 자체로 기발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상황에 맞아야 돼. 이게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궤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정상인지 아닌지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달라져. 그러니까 알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뭘 물었느냐. 이것도 문장에 따라 다른 거야. 열심히 공부한다고 곧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라고. 상황에 따라 효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단의 그러므로를 써야지. 됐어요? 자, 깍듯이와 깍듯이는 맞춤법이 다르죠? 깍듯이는 기억을 썼고, 야, 이거 누가 적었는데 이렇게 글씨를 잘 썼냐? 이거 우리 저기
지금 사무실에 있는 친구 중에, 10번도 쓰고 환상적인데?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굉장히 잘 쓴 건데? 맨날 거지같이 써놓은 것만 보다가, 잘 쓰고, 자, 이건 굉장히 잘 쓴 거야. 이 친구 아마, 학교 다닐 때, 서예나 아니면, 여름들 때도 그거 있었나? 예쁜 글쓰기 대,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없었어? 공책에 글씨 잘 쓰면 상 주고 이러는 거. 그럼 집에 상이 없겠네? 그런 것도 받을 게 없으면? 우리 때는 무슨 예쁜 글짓기 상, 굉장히 글씨 잘 쓰는데? 자, 갑자기 부끄러운데, 내 글씨가? 자, 지금 뭐 얘기하다 그랬지, 지금? 깍듯이. 이렇게 기억을 썼을 때하고, 그죠? 사실 이 말은 부사가 아니죠. 이건 부사가 아니에요. 부사절일 뿐이죠. 왜냐면 깎다에서 왔습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부사죠? 공손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깍듯이 존댓말을 한다 할 때는 깍듯이가 부사예요.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그러나 쌍기역을 쓰면 이건 무깍듯이 부사절이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왜냐면 어간 뭐예요? 깍. 어미 뭐예요? 듯이. 그리고 깍다는 쌍기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미상 구별을 해야지. 따라서 무 깎듯이 나무를 깎았다. 구름에 달가듯이 그런 것처럼 깎듯이는 어미 듯이가 온 거야. 깎다에. 그러니까 깍듯이가 부사 아니죠. 부사절을 이끄는 안긴 문장이죠. 그러나 그 위에 깍듯이는 부사죠. 이 자체가 부사죠. 예의 바르게 라는 뜻의 부사죠. 두둑이, 두드루기. 두드루기는 가운데가 수북하게 이런 뜻이고, 두둑이는 두껍게, 풍부하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 다른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또는과 또한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느질도 잘하고, 또한 음식도 잘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야 반드시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렇게 반듯이 하면 이건 어디서 온 말이다? 반듯하다라는 말에 전미사 이가 온 거다. 그러므로 뜻은 뭐야? 반듯하게 똑바로 이런 뜻이라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반드시는 반듯하다와 아무 관계 없다. 이건 뭐야? 절대로, 꼭, 기필코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기필코 지킨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고, 반면에 철수는 방 한가운데에 반드시 누워있다. 그러므로 이때 반드시는 반듯하게니까 반드시의 어근을 밝혀야죠. 또 방 한가운데 할 때 한가운데 밑줄 치고, 이때 한은 접두사죠. 그래서 한가운데 하면 정가운데다 이런 뜻이지 한이라는 관형사 아니죠. 그렇죠? 이때 한은 하나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 이건 접두사죠. 정가운데. 살며시 하면은 가볍게, 살포시 하면 부드럽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좀 더 문맥에 맞게 부사를 쓸 때 조심하라는 거지. 둘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자, 그는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들어가는 거고, 나비가 살포시 날개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영향 안 주고 가볍게 이런 뜻인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하면은 하여튼, 여하튼 하고
복수 표준어죠. 그래서 아무튼, 하여튼, 여하튼, 또 어쨌든, 또 어떻든 복수 표준어예요. 아무튼, 하여튼, 여하튼, 어쨌든, 어떻든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한다라고 즉 부사로서 이 복수 표준어를 하면 아무렇든이라는 말은 옷이야 아무렇든 하면은 아무렇게나 생긴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위에 아무튼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즉 호응하는 말이 와서 옷이야 뭐 아무렇게든 신경 쓰지 마라. 오죽과 오직 즉 내가 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오죽 좋겠니 얼마나 좋겠니 말이고 혈육에는 오직 그 아이뿐이다. 요건 이제 문맥에서 구별해야죠. 요 둘도 구별 조심해야 돼. 오죽과 오직. 옹기 모였다라는 말하고 옹기종기 모였다라는 말하고 옹기는 크기가 비슷한 것들이 모여있을 때 그리고 체구가 작아야 돼. 크기가 비슷하면서 작은 것들이 모여있을 때 옹기종기는 크기가 고르지 않은 거야. 요거 중요합니다. 옹기와 옹기종기 똑같이 모두 균일하게 작은 거야. 그러면 비슷하게 모였으니까 옹기 그러나 옹기종기 하면 뭐는 조금 더 크고 뭐는 조금 작고 그래서 멀리 보이는 섬들이 옹기종기 모인 거지. 그지? 왜냐면 섬의 크기가 들쑥날쑥 할 테니까요. 자, 이따가와 이따가는 뭐 시험에도 자주 나왔고 여러분들도 자주 공부했죠. 위에 소리 나는 대로 이따가는 뭐야? 조금 뒤에 이런 뜻이라면 아래에 이따가는 주로 형용사로서 있다 없다에 상대되는 말이지. 이제와 인제는 분명히 단어는 두 개인데 거의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진드기와 잔뜩은 완전히 뜻이 다르죠. 그죠? 진드기는 침착하고 무게 있게 이런 얘기라면 잔뜩은 꽉 차게 아주 심하게 이런 뜻이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그시와 지그시도 중요하죠. 반드시처럼 소리 나는 대로 지그시는 가만히 이런 의미라면 시옷 받침의 지그시는 나이가 들어 보임직하다 이런 의미로 이 둘은 꼭 구별해야죠. 칭칭과 칭칭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대신 한참과 한창은 또 구별해야죠. 그래서 한창 구별해서 한참은 시간이 오랜 후에 이런 얘기라면 한창은 뭐라고? 기운이 왕성한 때. 그래서 꽃이 한창 필 때다. 한창. 기운이 한창 좋을 때다. 한창. 그래서 한창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 왕성할 때. 한참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해서 품사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문장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33쪽 잠깐 쉬었다가 문장론을 들어가죠.